오늘은 의결 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현재로서는 1인 1표제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현행 정치제도의 다수결은 1인에게 1표의 권리를 똑같이 줍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 수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단위기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현대정치 이념적 배경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와 변호사에게 똑같은 비중으로 건강을 묻지 않고 똑같은 비중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듯, 다양한 인생의 굴곡을 겪고 성공한 사업가와 다단계 사기에 빠져 허우적대는 백수에게 같은 비중으로 의견을 듣고 경제적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논하는 것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소수의 전문적 의견이 있고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언제나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죠. 1인 1표제는 전문가의 의견은 그 반대하는 의견으로 상쇄시켜버린 다음에 사실상 사안의 지식이 없는 절대 다수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체계가 되기 쉬워요. 지식이 없는 다수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면 기분을 자극하기는 쉽고 거짓을 살짝 보태는 것으로 사람들을 더욱 끌 수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는 사안의 본질을 따지려는 논리와 이성보다는 감성이 이기기 쉬운 구조적 결함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을 폐지할까요? 유지할까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원자력 발전의 위험도와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묻죠. 묻는데, 자, 그럼 봅시다. 뭐 10,000명에게 물었다고, 뭐 10,000,000명에게 물었어요.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10,000,000명에게 물었어요. 그럼 10,000,000명 중에 9,999만 9,900명 정도는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뭐 판단을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식이 없어요. 그 한 100명 정도가 지식이 있는데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이거를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50명은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반대하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상쇄되고 끝이죠. 결국은 999만 9,900명에게 묻는 건데, 이 절대 다수에게는 뭘 가지고 묻느냐? 어떤 지식을 전해주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은,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은 결국은 감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원자력 터지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꽃을 펴보지도 못한 여러분의 자식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원자력을 찬성하는 쪽은 어떤 식으로 감성을 자극할까요? 뭐 감성이라기보단 돈이죠, 뭐.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여러분은 전기세가 3배로 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죠. 자, 이것과 이것의 싸움인 거예요. 전기료가 4배가 올라요. 뭐 이거랑 자식들이 죽으세요. 뭐 이거랑. 바보 같은 논쟁이 돼버리죠. 아주 바보 같은 논쟁이 돼버려요.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한 악인들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휘둘릴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역사적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1표제로 바꾸자는 거를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혁명 3.0의 뭐 한 개 축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차원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제안해보는 거예요. 1.1표제. 어차피 동척계층형 민주주의는 전산으로 그런 조직관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같으면 1.1표제 이런 거는 시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시행이 가능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1표제. 자, 어떤 사람은 70표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20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차별을 두는 거예요. 3살짜리 아기랑 50살짜리 어떤 다단한 사회 경력을 가지고 있는 50살짜리 아저씨랑 같은 한 표를 갖기는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어불성설이죠. 누가 봐도 똑같은 비중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별을 두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표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20표의 권리를 가지는 게 그렇게 대단한 불평등이 아니다. 정확한 이걸 나누는 정확한 기준만, 뭐 합리적인 기준만 갖고 있다면은, 이를 동척계층형 민주주의에 적용하며 어떤 의회의 물리적 구성은 인원수이지만 그 의결에 대한 지분은 개인 의결 지분의 합이다.
그 처음에 말씀드릴 적에는 자, 1번 의회는 3명의 지분을 가지고 3인분의 지분, 2번은 1명분의 지분, 3번은 2명분의 지분. 그래서 4번 의회를 구성할 적에는 1번 대표자가 3의 지분, 3의 대표자가 2의 지분, 2의 대표자가 1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2번, 3번이 연합을 하더라도 짜장면과 짬뽕이 그 어느 한쪽을 이길 수 없고 결국은 짬짜면을 먹게 되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걸 인원수대로 하지 않고 점수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자, 1번이 짜장면을 먹자고 했는데 3명 지분이지만 요 합은 50점 정도가 되고 3은 2명밖에 없지만 이 합은 45점 정도가 되고 2는 혼자서 한 30점 정도가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기죠. 40점 대 35점, 75점이 되고 여기는 50점이고 그러니까 짬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인분, 4인분, 3인분 이게 아니라 5인 가족인데 이 점수는 한 뭐 250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인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380점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서울시 금천교통인의 모임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11만 20점 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점수를 부여할까요? 그 기준은 계량이나 계소가 가능한 지극히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이 개입하면 이거 끝도 없어요. 뭐 온갖 그 옆길로 새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규칙을 정할 적에는 그 주관적인 판단을 되도록이면 배제를 해야 됩니다. 뭐 2019년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종사하는 법조인 분들, 뭐 판사놈들이나 뭐 검사놈들이나 뭐 난장판이 났죠. 그래도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훈련을 고도로 받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직업 생활을 해왔다고 믿었는데 뭐 난장판이 났어요. 뭐 허접 쓰레기들이에요,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이 어마어마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장판이 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준을 세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연령을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사리분별이 바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원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건 극단이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지. 자, 40세의 아빠와 5세의 아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사리분별력에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반면 11세와 12세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이고 60세와 61세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나이에 따라 1점씩 부여한다면 어떤 모순이 발생할까요? 40세는 40점, 5세는 5점, 한 8배 차이가 난다. 아, 뭐 괜찮잖아요. 뭐 사실 둘 사이의 능력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근데 뭐 5세 아이가 뭐 5점짜리 어떤 판단 능력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40세의 아빠가 아이를 생산한 대가로 5점의 추가 점수를 누린다고 봐도 무방할 듯 보여요. 이런 그 아주 미미한 아이들의 점수라는 것은. 그리고 11세 대 11세는 대략 9%의 차이를 보이죠. 12 대 11이니까. 뭐 그건 적절해 보여요. 60세 대 61세는 1.5%의 지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아, 이건 뭐 적절해 보여요. 판단 능력이나 뭐 사실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 만큼 부여되는 점수 차이도 거의 없네요. 판단 능력이 조금 있는 만큼 부여되는 점수 차이도 조금 있네요. 뭐 사실은 이 아이들의 뭐 부모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이지만 뭐 상당히 합리적인 점수 체계라 보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병역을 생각해 보자고요. 뭐 직업으로서의 군복무가 아닌 어디까지나 의무로서 국방에 종사한 경우 50점 정도를 부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국가에 대한 봉사를 마친 사람은 여하간에 50점, 미필한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0점, 뭐 아파서 못 갔어요, 뭐 3대 독재라서 못 갔어요, 저는 뭐
연예인이라서 못 갔어요. 뭐 저는 다른 국위 선양을 해서 못 갔어요. 아니 뭐 어하간에 0점. 단기 복무나 대체 복무 등은 그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식으로 점수를 국가 의무 체계에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국가에 대해 봉사하지 않은 70세는 70점의 의결 지분을 갖지만 병역의 의무를 마친 25세는 75점의 의결 지분을 갖는 식으로 말이죠. 이거는 이제 나이를 점수로 환산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나이를 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병역만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반인은 1점, 병역을 맞추면 51점 뭐 이렇게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병역을 얘기하자니 좀 모순이 발생합니다. 의결 지분의 목적은 합리적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50점짜리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중년의 노련한 사업가보다 75점짜리 다단계 사기를 겪고 있는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에게 더 많은 의결 지분을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멍청한 청년에게 더 비중 있게 의견을 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을 위 예의 두 사람에게만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 세상의 모든 사안을, 경제적인 사안을 이 두 사람에게 묻겠다는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수십만, 수백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간혹 섞여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점과 모든 병역 기피자가 노련한 사업가로 성장한다는 것도 뭐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케이스에 불과하고 그 모순의 크기가 어떤 국가 어떤 병역이라는 어떤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이점을 넘어설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장애인이나 여성들이 갑자기 2등 국민 취급을 받게 된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대체로 군대를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문제죠. 그래서 잠깐 옆길로 새서 이 의결 지분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병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병역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국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어서 누구든지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병역은 국역의 한 분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성들도 국가 행정직이나 다른 분야에서 동등한 기간 동안 복무하며 봉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장애인이라도 얼마든지 적당한 분야를 갖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앉은 자리에서 서류 떼주고 이런 거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부분은 이 장애인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다못해 가방끈이라도 끼우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장애인을 착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신성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라 이거죠, 국민으로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그 활동 수입을 국가가 취하는 것으로 그들의 경력에 흠 없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이 한 1,000억을 벌어온다. 그럼 병역을 면제시켜줄 게 아니라, 뛰어라. 너의 어떤 경력 단절은 있지 않을 것이다. 뛰어라. 대신 1,000억 원은 국가가 갖겠다. 괜찮죠? 너무 심한가요? 뭐가 심해요? 심하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역을 하는 예를 두면은 어떤 나이 제한을 둘 필요 없이, 자, 국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여하간에 1.1표제에서 국가에 봉사한 점수를 획득할 수는 없다. 이 정도만 두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런 거 난 점수 없이도 괜찮아. 그리고 평생 국가에 봉사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어떻게든 나는 국가에 봉사를 하고 국가에 당당한 지분을 갖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손흥민이다 그러면은 1,000억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 동안은 국역을 행사 안 하고 한 40살쯤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고 감독 경력을 쌓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합리적이죠. 누구는 1억 원 내고 있는데 누구는 1,000억을 국가에 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에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벌로서 기존의 형벌과는 별개로 점수의 차감이라는 형벌을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지식과 경험만큼이나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함 및 성실함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무슨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면 1점을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심한 경우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20점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식의 제도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막 나가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어차피 좀 어떤
제재 사항이 되지 않겠지만 나름 성실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일탈을 견제할 수 있는 순간순간의 가벼운 일탈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럼 선거 연령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척계층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나이에 따라 차등을 부여하는 의결 지분 제도가 성립한다면 굳이 선거 연령에 제한을 둘 이유는 없죠. 20세는 20점, 19세는 19점만큼 지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2점, 3점 등의 미미한 지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나름대로 그만큼의 의미가 있어요. 이 점의 아기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중 누군가가 가족으로 최하의 의회를 구성한 후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이나 사고로 의사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도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지는 어떤 뭐 여하가 문제가 있다, 그런 시점에 그 사람은 재산 관리를 못하고 대리는 어떤 임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시점에 의결 지분을 적절한 정도로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러거나 말거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결 지분은 인간의 우열을 가리거나 혜택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 목적인 것을 명확히 합니다.